네, 이제 유튜브 영상을 계속 올리는데 이게 왜 계속 올리느냐? 혼자 떠드는 재미가 있기도 하고 이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유익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보는 사람들은 어떤 이득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주입식 교육의 대전제는 바보를 만든다는 겁니다. 주입식 교육은 바보를 만들어요. 기계를 만드는 거지. 조종하는 사람이 조국이 죽창가를 들고 나와서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했죠. 그걸 프레임이라 그러죠. 애국자 이꼬르 지금 반일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매국노 이꼬르 반일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식 수준이 낮지 않아요. 높지도 않습니다. 높다는 건 착각이고 쓸데없는 지식 같은 걸 많이 알아서 그런 거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도 공부하다가 때려치죠. 때려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지식은 거의 뭐 못 쌓는 거죠. 문맹이지 문맹. 문맹인 상태에서 조국 같은 사람이 반일 하면 어시고나 하고 우르르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반일의 핵심이 아니고 오히려 일본을 배워야죠. 일본을 배워서 일본이 우리가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반일인 거죠. 그 일본을 뛰어넘는 거지. 일본을 극복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국민 하나하나가 되게 생각이 올바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입식 교육은 뭐를 주입하느냐에 따라 아웃풋이 틀려져요. 근데 우리는 정치를 주입하지는 않죠. 특히 뭐 군부 독재제 때는 또 정치 얘기하면은 위에 사람들이 싫어했으니까, 군부 독재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 했어요. 가난한 나라를 잘 먹게 했습니다. 잘 올려놨는데 그 과정에서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정치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거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하나하나가 정치에 대해 되게 무지한 거예요. 정치 쪽에 있는 것도 분명히 생활의 삶의 일부고 그거를 가치 지식을 쌓아 올려야 오늘 대한민국 같은 불상사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정치는 신경 꺼 그렇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 어머님들 세대 때도 정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죠. 지금 어린 세대 때는 전멸입니다. 전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무주공산, 이 백지장 같이 하얀 애들한테 깃발을 누가 먼저 꼽았느냐? 좌파들 중에서도 반자유주의적 세력들이 깃발을 먼저 꼽고 그쪽 친구들한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거대한 위기에 봉착을 한 거죠. 투표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투표하지 마세요 라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무조건 투표하세요 합니다. 투표를 해야 민주주의의 정신이 살아난다. 바보 9명이랑 똑똑한 놈 1명, 10명이서 투표를 합니다. 똑똑한 거 1명이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키우는데, 동물을 잡아서 먹이를 구하는데, 야, 이게 우리가 잘못 잡으면 우리가 잡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를 수 있는 애들을 기르자. 가축을 만들어 보자. 예를 들면 소나 돼지 같은 애들을 우리가 길러보자. 그랬다가 나중에
많이 자라나게 도와주고 잡아먹으면 되지 않냐.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보 9명이 소를 어떻게 키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전부 다 반대표를 던지면 가축을 못 키우게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천문학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사냥을 다녀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맨날 투표하라 하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개개인이 정치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생각하고 거짓이 없고 그러면 국민들의 평균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럴수록 민주주의는 훌륭해지고요. 훌륭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런 수준이 낮을수록 민주주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왕정 뭐 이 독재죠. 독재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왕 중에 현명한 왕이 없습니까? 왕정은 그냥 왕만 잘나면 돼. 그러면 나머지가 다 알아서 소팅이 돼. 그래서 현왕이 나오면 태평성대가 유지가 되죠. 근데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라 국민들 전반적으로 다 뛰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은 다양한 사고를 계속 자기가 하고 다양한 쪽에 접하는 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국영수는 암만 생각해도 정치랑은 상관이 없죠. 논리적인 연산을 할 수 있게는 될지 모르지만 논리적인 연산이라는 것도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주어진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대 교수님들을 치료를 많이 하는데 공대 교수님들한테 이 재료는 딱딱하니까 좋습니다라고 하면 이 재료가 치아보다 더 딱딱하면 대합치가 파괴될 수 있지는 않을까, 또는 치아에 가해지는 굴곡 파절, 그러니까 굴곡 응력 분산이 너무 수복제가 너무 딱딱해서 스트레스를 치아로 완전히 다 옮기면 그 스트레스가 치아에 가서 치아가 깨지지는 않을까. 아니면 수복제가 적정한 순간에 부서지면서 탈락이 되더라도 안쪽에 틈이 벌어져서 음식물이 썩는 경우는 없어야 되는데 이쪽 재료가 연성이나 전성이 뛰어나니까 부러지지 않고 변형이 되면서 사이가 뜨면 충치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그 사람들이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케이스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적용해서 사고를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전문가는 첫째도 둘째도 양심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정확해야, 정직해야 되죠. 정치의 전문가는 정치인들이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정치인인지 정치꾼인지 모르는데 잘못된 정보를 계속 준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치아 치료를 하는데 그 잘난 양심 치과 원장처럼 이 케이스는 무조건 아말감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계속했다고 칩시다.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맞다고 그쪽에 표를 주면 얼핏 들어보면 좋아 보이거든. 유튜브에 나와서 눈물 질질 흘리고 이러면은 저게 맞는가 보다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으로 다 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나라가 홀라당 망하는 거죠. 자, 양심치과 원장님이 맞다면 임플란트는 왜 생겼을까요? 양심치과 원장님 말대로 아말감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임플란트가 왜 생겼겠어요? 다른 케이스들은 왜 생겼겠어요? 필요하니까 생겼지. 그런 걸로 표팔이하고 막상 양심치과 가서 치료받으라 하면 아무도 치료 안 받을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식 교육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대통령 선거나 또는 총선 때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를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누구를 찍을 것인가? 우리 그래 얘기하죠. 뭐 공약 보고 찍는다 하면서 막상 때 되면 다 당 보고 찍는다고. 왜 당 보고 찍을까요? 몰라서 그렇지. 누구를 찍어야 될지 그놈이 그놈 같고.
그러니까요. 그 정치인들 중에 누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총선 때 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구에 나오는 사람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후보는 행적을 알 수 있겠지. 그렇지만 1기 구의원은, 시의원은, 구청장은 그 사람들의 행적 하나하나를 알 수가 없다고요. 전단지에는 다 좋은 얘기만 쓰지. 그러니까 거기서 선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동을 보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찍어줍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정치 가르쳐야 된다. 정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는 삶의 전반에, 우리 삶의 전반에 골고루 관여되는 대단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막 터부시하고 막 귀찮고 높은 사람들끼리 알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정권 잡아서 해먹는다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정치인들은 자기가 정권을 잡았으면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자기 한 몸 배 따시게 하겠다, 자기 위세 한번 넓혀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말하자면 한직인 겁니다. 한직. 그렇게 인기 없는 직장이 돼야 정치계로서의 올바른 의무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정치를 일단 뭐 정치권에 입성하면 어마어마한 권력이 뒤따라오고 막 어마어마한 부가 뒤따라 올라오고 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정치인들을 뽑는데 정말로 신중하지 않게 뽑아요. 저 대통령 뽑기 전날에 술 이빠이 먹고 내일 노는 날이니까 오늘 술 먹자 그래갖고 누워 자다가, 그래서 다 투표하는 게 지적인 사람들이고 문화 시민의 기본인 줄 알고 일어나가지고 투표하러 간 거예요. 술 덜 풀려갖고 눈 시뻘겋게 해갖고 1번 찍어야 될지 2번 찍어야 될지, 1번이 무슨, 이 1번이 누구였더라? 그래서 투표하러 가는 그 현장에서 표 보고 이름 알고 이 사람인가? 하고 찍은 겁니다. 그래놓고 국민의 주권, 그냥 나한테는 그냥 재밌는 행사 중 하나였을 뿐이야.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일인데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투표권을 얼마나 피 튀기게 얻어내는지는 아실 테니까 그냥 목숨 걸고 투표권을 얻어낸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서양에서 여자들도 투표권 얻어내려고 생 난리 부르스를 쳤고, 그렇게 해서 투표를 준 겁니다. 투표권을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얻어낸 투표권이니까 잘 써야 되는데 잘 쓰지 못하고 그냥 저냥 막 찍어대는 거지. 그리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조국이 죽창가. 반일 행동이 애국이에요? 일본째를 안 사고 안 쓰면 일본이 심대한 타격을 입습니까? 언뜻 생각해도 아니죠. 반일 행동을 하면 일본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지겠죠. 일본의 심기가 불편해서 우리의 무역 제재를 가했더니 삼성, 하이닉스 지금 꼬라박는 거 보세요. 일본은 우리한테 핵펀치를 날릴 수 있고 우리는 딱총으로도 개들을 못 쏜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핏대 세울 일인가요? 표만 받으면 됩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이 반일 선동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볼 땐 이게 맞는 것 같아. 이유도 없고 원인도 모르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표를 주는 게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한민국이 망할 때 대한민국 망했다고 과연 정치인들을 욕할 자격이 있나요? 옛날에 무지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알았었어요. 왜냐하면 지식을 얻기 힘든 부류도 있으니까. 의도성이 있다면 내가 뭔가를 실수를 했는데 의도성이 없이 했다. 그러면 의도성이 없으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실수에 대해서 봐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실수를 하면 손해가 뒤따르고 손해가 뒤따르면 책임을 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아차 잠깐 해갖고 틀린 게 아니라 얘는 다시 시험을 쳐도 이거밖에 안 돼. 문재인이 하야됐다 우리가 끌어내렸어요. 우리가 끌어내리지 않고 그냥 하야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2의 문재인을 찍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또 똑같이 생긴 놈이 문재운이 나와서 얼굴 좀 잘생겼어. 말 좀 번드르하게 하는 것 같고 그래갖고 뭐 주변을 사랑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당연한 소리를 한다고 칩시다. 어머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찍으면 문재인만 내려오면 다 해결돼요? 또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지금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우리나라는 굶어 마땅해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삶의 과정론에 있어서 이것 또한 과정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엄청 똑똑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선동질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은 못하더라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바닐바닐 거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일 안 하는 사람한테 너 왜 반일 안 해? 나는 반일을 하는데 이것도 오지랖 문화라니까. 명절에 가서 너 왜 결혼 안 하니? 너 왜 시집 안 가니? 너 왜 취직 안 하니?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일단 그게 맞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맞다 손 치더라도 타인한테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너 왜 반일 안 하니? 그런 얘기 합니다. 제 주변에 많아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바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치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는 사색을 즐기고 그럴 줄 알았어요. 어디가 핫하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마카롱 가게가 흥한다 그러면은 다 전부 다 마카롱 가게 차리고 다 망하죠. PC방, 당구장, 닭강정 뭐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다 주입식, 다 주입식, 모조리 주입식. 그게 우리나라의 수준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1번은 엄마들이 바뀌어야 돼요. 애들한테 지금 학원 한두 개를 더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학원에서 배운 지식들은 어차피 안 써요. 밖에 나가서. 자기 미래의 종잣돈을 다 갉아먹으면서 쓴 그 돈을 밖에서 애들이 지식을 환원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식한 거지. 남자들은 그런 데 대해서 되게 무심합니다. 근데 아줌마들이 어디 335 들어가지고 다 그런 얘기예요. 학원 어디 보내고 어디 보내고. 그럴 시간에 아줌마들 스스로 책을 좀 한두 자라도 읽어요. 저 여자 되게 싫어한다고 얘기했죠. 저는 노골적으로 여자를 까는 영상을 많이 올립니다. 까야 마땅하고 어차피 그거 보고 불편한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여자를 욕하는 게 불편한 여자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속에 똥밖에 안 든 거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여자들한테 투표권 뺏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애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뭐 희한한 얘기 들어가고 옆집에는 어느 학원 다닌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애 학원 다녀야 되고 애들은 무슨 죄입니까 거기서 죽어나는 거지.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수학 영어 가르칠 시간에 정치를 가르치세요. 차라리 경제를 가르치고 정치를 가르치려면 본인이 정치에 대해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 가르치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이 애가 잘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한테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거 애가 스트레스 받아 하는 한계치까지 밀어붙이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려운 수학 한 개도 안 쓰는데요. 차라리 그때 손재주나 좀 길러놨으면 제가 치과에서 초기 때 그런 고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여자 치과 의사들 중에 학부 때 공부 1등하고 되게 간단한 수술 한 개도 못하는 의사들 많습니다. 걔들은 겁이 나고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열고 과감하게 수술을 하고 피 철철철 흘리는 상황에서 뭔가 대처를 하고 이런 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체력도 없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습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고차원적인 수술을 하라고 하면 물론 남자들 중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이 못합니다. 여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거 배울 시간에 차라리 용기 그런 거 가르쳐야 돼. 정치 가르치고 올바른 가치 판단. 국민들 하나하나가 용기 있고 도전적이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삶의 과정론에서 이 한국이 이 정도 과정이고 그걸 앞으로 차차 개선해 나가겠지만 그 와중에 저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한 개라도 더 알고 맞다고 생각되는 지식들을 자꾸 주변에 설파하고 반대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반대되는 사람들의 논리가 합당하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수긍을 합니다. 근데 지금 좌파들의 논리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냥 우격다짐이야. 이게 맞다. 이게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 맞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지. 이걸 맞는 걸 어떻게 맞다고 사람들한테 잘 표현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는 거지. 우파들의 단점이 뭐예요? 이게 맞는 걸 알겠어. 근데 그거를 단지 논리적인 방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논리적이어도 와닿게 편하게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좀 더 감동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하는 거를 연구를 했어야 했어요. 그걸 안 하고 그런 거는 SM 하니까 지금 좌파들한테 다 쓸려 나갔잖아요. 그 피해를 한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니고 우리는 일단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먹을 한 대씩 날린 가해자입니다. 우린 절대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산사회주의화 됐다. 경제적으로 폭망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 투표를 한 죄로 우리의 주변 친구, 가족, 형제들을 파멸의 수렁텅이로 몰아붙인 가해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물론 그렇게밖에 못 배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어떡합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동급했어야 되겠습니까? 가해자는 가해자지.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속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공부를 시켜야 돼요. 저는 제 자식들에게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시키십시오. 여러분들도 일단 공부를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절대 이 나라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주입식 교육은 안 좋은 것이고 특히 더 안 좋은 거는 그 과목이 삶에 아무런 쓸데가 없는 과목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에 문제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부디 마인드를 잡으시고 제가 여자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 듣고 있는 중에 훌륭한 사람들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 싫어요를 누르세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거 각오 안 하고 제가 영상 올리겠습니까? 그렇지만 맞다고 생각되면 부디 제가 말한 대로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